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불만 만약에 더 올라가면 비트바이넥스는 이미 거의 6,000불대 거의 다 갔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5,700불 넘었다고 방금 그냥 알림이 딱 떴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실상 알트코인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언제쯤 오를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 자료로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서 알트코인 사토시가 많이 까졌지만,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아마 방어를 많이 괜찮게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이 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은 지금 그린 컬러가 계속해서 굵직굵직하게 뜨고 있는 비트코인 같이, 그죠? 그래야 우리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트를 누군가가 그렸는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단은 이게 알트코인 마켓캡이고, 지금 보시면은 블루 컬러의 박스가 세로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고, 하나가 45도 각도로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패턴을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는 박스권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에서 한 3분의 2 지점까지 만약에 봤을 때, 만약에 그때까지가 알트코인 마켓캡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 구간이 12일 정도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정확하다라고 분석은 못하지만 다음 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 느닷없이 갑자기 알트코인이 상승할 그럴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이 보라색 패턴의 이 박스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채워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알트코인들의 어떤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의 사토시가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얘기, 원화 가격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추세선이 이제 끝나면, 지금 이런 상승의 패턴, 지금 이 중간에 보이시죠? 쭉 상승하는 패턴. 이 상승의 패턴이 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 사람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너무 실망들을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은 대기를 좀 타시고 좀 정황을 보셨다가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까 비트코인 세시봉, 비트보이 세시봉님이, 이게 여기 보시면은 테라 신현성 그분 이제 초대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아마 같은 거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실시간 진행하셨는데, 되게 많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광고가 덜 된 상태라 그런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의아하게 봤는데, 어쨌건 지금 보면은 루나코인 같은 경우 이번에 상장을 한다. 근데 5월 7일날 10시에 10시부터 입금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거래는 5월 7일날 11시부터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5월 7일이면 사실상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지나고 또 하루 지나서 이게 7일날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때 정도 구간이 가면 아마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비트코인이 막 장악을 해서 전부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사토시가로 도미넌스를 계속 뺏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세 하락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6,000불까지 비트코인을 올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언제까지 올릴지.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5월 7일날 루나코인이 상장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보통 두뇌 집단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영성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을 로드맵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을 보고 분명히 본인들이 상장시키는 거에 관해, 코인원에 상장시키는 거에 관해서 많은 어떤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시기라든가.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 언저리에 상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5월 7일날 전후로 해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화랑세로 돌아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골드 실버 가격이에요. 그래서 1270불 14달러 70센트예요. 금은 가격. 이걸 잘 보세요. 이거는 오전에 보여드리고 지금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오일 가격,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오일 가격 지금 보시고, 근데 오일 가격에 관해서 한국은 방어할 준비를 해놓고 3년 동안 구간 동안 별 타격 없이 지낼 수 있게 뭔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고, 다우존스, 나스닥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조제표로 한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보시고, 여기 업비트인데 업비트 공지사항에 보면 지금 보시면 아마 아톰 코인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게 바이낸스에 상장 전에 아마 사셔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신 분도 있고 이득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건 5월 3일날, 그러니까 공지에 뜬 거는 5월 3일날 오늘 아톰 코인이 원화로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원화로 상장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코인원이나 폴로니엑스에서 시세 분출이 지금 있는데, 만약에 원화로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 어떤 파급 여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자마자 업비트 계정이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세요. 원화로 파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아톰 코인을 만약에 다시 사시겠다면은 분명히 꺼질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나중에 사시고, 아니면은 지금 사토시가로 계속 코인들이 까지고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분할로 이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으로 옮겨 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월 3일날 원화마켓 오픈 예정. 그래서 딱 시간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녁에 퇴근 시간 정도에 아마 오픈하겠죠. 입금을 지금 받으니까. 한두 시간 이내로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간이 5시 언저리, 6시 언저리 가까이 가기 있기 때문에 이따 여러분들 퇴근해서 저녁 식사 하시고 쉬실 시간에 아마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환율 유가 뛰는데 거꾸로 파는 개민들. 그래서 추가 상승 어렵다 판단, 달러 선물, ETF 대거 순매도, 인버스, 원유, ETN에는 베팅. 환율 유가 뛰는데 거꾸로 파는 개미들. 한국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이 뉴스만 딱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뉴스만 그대로 마냥 믿어. 환율하고 유가 뛰는데 거꾸로 파는 개미들. 조롱하는 의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환율이 지금 달러가 계속 상승할 것 같으시죠? 보시기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상승인데 시간이 이제 지금 보면 한두 달 꺾이면서 한두 달 지나면서는 달러 가격이 떨어질 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 상승인데 중기, 중장기로 보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거야. 하반기로 가면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암호화폐 시장하고 그대로 대입해서 보세요. 제가 보는 거는 한국 경제에서 그대로 사람들한테 말을 해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잘 대입해서 이제 거꾸로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서울경제예요. 그리고 코빗, 곱박스, CP닥스 암호화폐 정보 공시한다. 근데 이 기사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서 되게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훈풍이 도는 어떤 그런 장이 멀지 않았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좀 전에 2개의 어떤 그 코인들이 이제 상장하는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코인들이 진짜 허접한 건 절대 아니거든. 루나 코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아톰이 원화 상장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의미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크로스 앵글이 여기 보시면은 이걸 또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크로스 앵글 측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그리고 미국과 같은 규제기관의 공시 기준과 S&P,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에 준거해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며 기존 주식시장에서 확립된 공시체계를 암호화폐 시장에 맞게 재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제도권의 수용에 관해서 포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제가 오전에 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전역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의 연결된 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돌기 시작하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의 어떤 풀무질이 아닐까. 계속해서 이제.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북 암호화폐로 결제 플랫폼 구축, 세계 결제 시스템 뒤엎나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페이스북이 개발하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안에서 현금처럼 쓰일 예정이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은 물론이고 페이스북 내에서 표시되는 광고를 클릭해 결제까지 할 수 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서 하는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를 이들도 한대요. 그래서 아울러 페이스북은 이번에 개발하는 코인을 다른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게끔 하는 기능을 연구하고 있다. 이커머스하고 연동해서 쓴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온라인 사이트들이 따로 회원 정보를 받지 않고 페이스북 계정을 그대로 회원 정보로 활용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결제에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페이스북은 결제 수수료를 없애 판매자의 코인 도입을 촉진하고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코인의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간결하게 이 문장에 여러 가지 것들이 딱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큘러스 퀘스트,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그것까지 시장에 출시된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플랫폼이 연결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자체를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보다 되게 어린 세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카카오톡보다 페이스북을 더 좋아해요. 페이스북에 하는 뭐 SNS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왓츠앱 뭐 이런 거를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이 움직이는 거 트렌드에 관해서 되게 많이 주목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 이것도 갑자기 이런 뉴스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캐나다, 싱가포르 중앙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통화 전송 실험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근데 여기 이 사업의 플랫폼 개발에는 JP모건과 컨설팅, 대기업 액션추어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이 중간에 껴있어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각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나온 게 일단 없고, 근데 이거는 국민연금을 한전주식에서 더 살까 10% 보유 신청했다. 근데 원래는 법적으로 10% 이내에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까지는 그거 하기 위해서 법을 뭐 이렇게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한전 주식을 더 산대요. 근데 한전 주식을 지금 더 사서 만약에 전기요금을 올 여름이 되기 전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놓으면 한전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름 중반 정도에, 가을 되기 전에. 그러면 국민연금은 돈을 벌겠죠? 뻔하게 보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뻔한 짓을 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뉴스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거고, 이거는 올해 들어 중앙은행들 금 매입 늘려. 수요가 7% 증가. 이 뉴스만 보면, 야, 중앙은행들이 사니까 금이 안전자산이구나. 나도 사야지. 금값이 앞으로 오르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금을 실제로 모았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항상 뒤에다 깔아놔. 야, 은행들이 금을 산대. 한국 정부도 금을 샀대.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할 거야. 통화 시스템에 위기가 오면 안전할 거야.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ETF, 뭐 선물 지수, 그런 게 막 나스닥에 막 인덱스 지수가 막 등장을 해. 그리고 어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뭐 업비트라든가 카카오하고 연계된 뭐 두나무, 뭐 그런데 뭐 그리고 클레이튼이 뭐 6월달에 뭐 메인넷을 런칭을 시킨대. 막 이런 게 있다면 결국에는 금은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대중들한테 혼선을 주는, 호도하는 이런 기사들, 아까 전에 초반에 한국경제에서 얘기했던 그 뉴스, 달러가 앞으로 중장기로 오를 거다, 원유도 오를 거다. 근데 왜 개미들은 팔까?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중장기로 가면 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큘러스 퀘스트. 주커버그가 여기 보시면은 오큘러스 퀘스트를 보고 웃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큘러스 퀘스트가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빠르게 아마 이 4차 산업혁명 속으로 우리 대중들은 들어가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커버그가 생각하는 본인 플랫폼 내에서 이제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본인이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생태계를 돌리겠지만 결국에는 아마존에서도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관해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연결하는 웹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페이스북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그것들이 같이 은행이 중간에 껴있지 않는 상황에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VR 고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상세계 백화점에 들어가서 뭔가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페이 결제를 하고 그게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지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물리적인 상품을 택배 시스템으로 우리는 전송을 받고 한국 같은 경우는 쿠팡 같은 거 나중에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전송을 받겠죠. 그럴 날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년, 20년 막 이렇게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암호화폐 투자가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알트코인들은 막 붉은기가 막 돌고 비트코인만 오로지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가만히 보면 도미넌스가 10%나 돼요. 거의. 이더리움도 거의 10%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을 올라가서 도미넌스를 차지해줘서 확 늘려놓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이 오고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면서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놔야 그 다음에 리플 같은 코인도 어느 정도 400원대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탈비트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내가 내 자신이 리플 코인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올라야 당연한 건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코인은 당연히 올라야 돼. 그리고 그게 기축이 돼야 돼. 근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만 샀어요, 그 코인을. 그럼 그 코인을 예를 들어서 다른 코인도 많어. 막 1000가지가 넘는 코인도 있어. 그리고 더 많은 기능성이나 호재들이 껴있는 그런 코인도 많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리플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기다리시라는 거죠. 근데 그 구간이 생각보다 좀 약간 멀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지치세요. 다른 코인 막 이렇게 등락했을 때 그걸 팔아버리고 오히려 딴 코인으로 올라타면 그때는 오히려 어떤 그 찬스를 놓칠 수도 있는 구간이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리플이란 존재의 성격을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괜찮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가진 알트코인의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코인의 상장 소식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도 길어봐야 얼마 안 남은 시간에 분명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녁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